네, 한동희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또 상승 전환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일중의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오늘 장 무엇이 중요한지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가 꼽은 오늘의 키워드는요. 리오프닝은 잠시 점점점. 저희가 리오프닝을 2주 전만 해도 거의 매일같이 소개해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올랐는데 맞아요. 만약 오른 상태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좀 매수 관점 보고 싶은데 중국 시장의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못 가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정점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이 점점은 좀 잠시 미뤄두자.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 침체를 버텨주는 게 또 역시나 중국의 리오프닝이었는데 네. 이게 이게 좀 미뤄질 수 있다 보니까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좀 확실하게 리오프닝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미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일본의 여행자를 좀 막고 있죠. 막는다라기보다는 좀 규제를 좀 강화시키고 있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PCR 검사, 음성 진단서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8일부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요구 권고안 나왔지만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중국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거래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좀 어떤 중국의 입국자를 막지 못하는 건데 권고안까지 나와가지고요. 1월 중순까지 좀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정하겠다라는 거고 좀 중국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위드 코로나 이후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있다. 뭐 어제 뉴스 보니까요. 화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화장장이 미뤄지고 있고 웃돈은 줘도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제 시즌에 셀프 화장하는 그런 진짜 오지 못할 그런 환경까지 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가올 춘제, 이 설 연휴 때 더 이동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춘제 이후에 감염과 사망자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1월 초중순이 최악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23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중국의 어떤 위드 코로나가 막아주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큰 어떤 좀 시세가 못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중국발 입국자 검사하고 있죠. 양성률이 30%입니다. 10명 중에 3명은 코로나가 걸려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게 중국인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 왜 중국인만 검사하냐 이러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어떤 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이 어떤 그 방역을 강화하는 게 뭐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게 빨리 좀 끝나야 중국의 리오프닝도 살아날 텐데 그게 이번 춘절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경기와 관련된 종목은 잠깐 좀 뒤로 밀어두자. 대신에 오늘 밤에 CS가 있고요. 다음 주에 또 JP모건스퀘어가 있고 개별 종목들 위로 올라서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나쁜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아졌기 때문에 잠시 미뤄지는 건데 그 안에서 좀 강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먼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종목 장세로 좀 먼저 대응을 좀 하면서 오늘도 관련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참 화장터도 꽉 차가지고 네. 저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중국에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네. 시선을 태우고 있는 그런 장면의 뉴스.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이제 야외 주차장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진짜 어쨌든 만약에 우리나라였다면 네. 좀 심각한 일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통제가 뭐 안 되는 거죠. 화장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시스템 마비가 돼 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는 동안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네. 봤을 때 뭐 급락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상승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개별주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은 잠시라는 키워드를 드렸고요. 그럼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은 잘 가고 있는지 오랜만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제가 루닛이라는 종목을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인공지능 하지만은 실제 이 루닛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수출에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최근에 계속 올라가면서 어제까지도 올랐었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요 저항선을 좀 돌파하고 나서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실제 이번 CES를 통해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받을 모양인데 지금 루닉 같은 경우는 이미 엑스레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이거를 지금 남미, 그다음에 몽골, 홍콩에 다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상용화가 가장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목표가 34,000원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터치가 됐어요. 2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에 스위치를 한 겁니다만은 조정이 나왔을 때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갖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어떤 신성장주인데 네.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수출에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적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인공지능 관련주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3만 원 초반쯤에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제약주에서 화일약품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에 대부분 걸렸다고 해요. 예, 중국에 있는 분들과 좀 통화를 해보면은. 근데 걸렸다가 이제 나은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인이 지금 집단 면역을 바라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 코로나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이 진해거담제를 대량 생산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일약품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밤 또 CS도 있고,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새로운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새로운 종목으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의 새로운 종목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첫 번째 언덕이 덕분에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키워드는 데이터가 돈이다. 네. 이 데이터도 무언가 좀 CS와 관련된 데이터 내용입니까? CS하고 당장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이 데이터가 돈이 된다. 우리가 말은 좀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거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이제 중국에 생겨났습니다. 그 어떤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정식 운영되고 있는 건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그만큼 데이터가 정말 돈이 되는 중요한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가 정식 운영 시작됐다.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부로 정식 운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데이터를 돈 주고 사고 판단 이야기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은 많을 것 같은데 그만큼 데이터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먼저 보시죠. 이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가 1년 시범 운영 끝에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한 건데 이게 지금 준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는 이제 뭐 데이터 거래 기업부터 데이터 권리 등록기구, 데이터 자산 평가기구, 중재기구, 감독 관리 기구까지 우리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거래소 뭐냐면 일단 지금 이 상하이 거래소에 참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항공, 도로, 통신, 전력, 금융 등 8가지 대분류 아래에서 다양한 데이터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그 데이터 하나만 갖고는 상품 가치가 없고요. 여러 데이터가 합쳐졌을 때 나한테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는 나중에는 제가 볼 때 꽤 크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 기준 금융 분야에서만 200개의 데이터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 뿐만이 아니고 구글, 오라클, 네이버, 카카오 등 이 데이터 센터 짓기에 지금 현안이 되어 있고요. 한국이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융회사부터 건설회사까지 지금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 데이터 거래소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데이터가 돈이 된다라는 지금 어떤 산업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실제 또 이런 데이터 갖고 보통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가장 이제 연관이 깊은 게 인공지능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주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관련주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모아 데이터. 네.
말 그대로 이제 뭐 데이터를 데이터를 모은다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상 탐지 기술 인공지능을 가장 먼저 선보이고 있고요. 이 시장이 좀 아직까지 이제 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게 바로 모아 데이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정보기술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장애가 좀 나왔을 때 이 모아 데이터가 이 AI가 이런 어떤 어떤 장애를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이 AI, 인공지능 OPS라고 하는데요. 이 초기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IT 운영 관리를 좀 단순화하고 IT 환경에서 문제 해결을 가속하고 자동화시킨다. 2015년도에 출시한 이 제품이 페타운 포켓서인데 이게 지금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ICT 운영에 있어서 딥러닝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요. 이 딥러닝이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 이상을 탐지하고 예측하고 이상 행위 원인을 자동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보통 미래 영화를 좀 보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컴퓨터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인공지능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쓰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장성은 상당히 크지만은 실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6년 연속 영업 흑자를 기록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양호한 경영 실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아마 인공지능 하면은 테마주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적이 안 나다 보니까 다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특히나 지금 이번 CES를 통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챗봇 GPT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상하이에서 데이터 거래소까지 생겼죠. 뭐 그런 관점에서 모아 데이터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작년에 무상증자 이슈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충분히 조정이 좀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데 보시면 이 충분한 조정이 쫙 나온 상황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있죠. 자, 어제 같은 경우도 한번 떴다가 음봉이 나왔던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뭐 지금 글로벌적인 몰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상하이에서 이 데이터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운영된다라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가 잠깐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음봉을 잡는 양봉이 나왔을 때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400원까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어제 저점인 2,53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모아 데이터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3,400원, 손절가는 2,530원. 이 데이터가 돈이다. 그와 관련해서 모아 데이터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눈여겨보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테마 안에 있을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중국에서 개봉할 콘텐츠가 요즘 정말 뭐 드라마 관련주들, 영화 관련주들도 움직였고 이제는 유아 콘텐츠 관련주들도 연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오늘 SNG에터 보면은 티니핑이 이제 중국 OTT에서 1등했다고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미 1등했고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따라가면 좀 리스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개봉을 안 한 개봉할 콘텐츠를 본다면 주가도 아직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지금 이 콘텐츠가 얼마나 중국에서 핫한지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지금 이제 중국의 한 OTT에 올라왔는데 유료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불법으로 업로드가 돼가지고요. 레몽레인이 조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최근에 이제 OTT에서 국내 콘텐츠를 반영하는데 옛날 드라마만 좀 반영을 해서 최신 드라마 언제 나올까 보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유료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알고 보니까는 불법이었다는 거죠. 내용 좀 보시게 되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의 위험이라고 표현해봤는데요. 마지막 회 시청률이 26.9%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불법으로 유료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최대 OTT 플랫폼이 바로 이 아이치인데 여기서 이제 4월 달에 밥 잘 사준 예쁜 누나, 그 다음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25, 21, 심센 여자 도봉선, 다수의 정말 국내에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드라마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재벌집 막내 같은 경우도 곧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불법으로 유료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땐 중국이 급해 보이는 겁니다. 한한령 해제를 하긴 해야겠는데 한 번에 풀어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자 보니까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지금 최근에 송혜교 씨가 이제 주연으로 해서 그것도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더 글로리도 지금 중국에 불법으로 유통이 돼가지고요. 벌써 중국에서만 6만 명이 봤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볼 정도인데 한류에 대한 콘텐츠가 관심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럼 지금 슬슬 어쨌든 중국이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도 우리가 당연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그 콘텐츠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해 보이는 중국의 OTT 과연 어떤 종목일지 국내 콘텐츠에 대한 그 인증은 네. 정말 전 세계에서 해줬잖아요. 그렇죠.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뭐 1, 2개도 아니죠. 네. 뭐 너무나 많으니까는 뭐 진짜 만들기만 하면은 뭐 다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한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억지로 과대 포장한 격이 있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과대 포장하지 않아도 그들이 인정을 해주기 알아서.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코리아를 정말 많은 전 세계인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두 번째 SMG 엔터의 그 뒤를 이을 수 있는지 네. 확인해 보시죠. 종목은요? 캐리소프트입니다. 네. 제가 SMG 엔터의 그 티니핑은 잘 몰라도 네. 캐리 언니는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맞아. 이게 지금 그 아이를 키우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자식이 집이라면은 없어요. 네. 네, 모를 수가 없는 어. 진짜 뭐 그럴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이 캐리소프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1월 18일 날 개봉 앞두고 있고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개봉이 확정이 됐는데 베트남에서는 2월 3일 날 개봉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날 베트남에서는 82개 영화관에서 베트남 1위 영화관 체인인 CGV 베트남을 통해서 개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캐리어 친구들을 개발했고 이 IP를 보유해서 이 캐리어 친구들 주인공으로 한 이 우주에서 온 콜라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유튜브도 지금 200만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지금 이 캐리어 친구들이 영화로 나오는 건데 지금 한국,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해가지고요. 11개 국어로 지금 번역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확정했고 우리나라 확정했고 중국은 개봉 예정인데요. 뭐 개봉을 할 것이다, 개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니고 이미 그 중국 영화관의 필수 조건인 내용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코로나 방역 완화가 좀 그 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 건데 날짜가 확정이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심의는 통과됐기 때문에 조만간 중국 개봉 날짜까지 확정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또 가장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티니핑 관련주인 이 SAMG 엔터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캐리소프트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건데 차트를 좀 보시면서 한번 SAMG 엔터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공모가들이 2배 올라가 있는 건데 지금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시면요. 이 캐리어 소프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번 조정이 나와가지고 예, 좀 길게 보시죠. 그쵸. 보시면은 충분한 조정이 나와서 네.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바닥들이 많이 안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금 2차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SAMG 엔터 비해서 아직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300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8,200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캐리소프트입니다. 목표 주가는 1,300원, 손절가는 8,2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 아기상어도 인기 있었고 네. 캐리소프트도 인기 있었고 그쵸. 이번엔 티니핑이었는데 네. 저희 다시 한번 캐리소프트의 중국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종목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4시간 넘어서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